불면증만 제대로 잡아도 건강이 회복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88세까지 진료를 계속해온 가정의학과 의사 손명주입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몸의 회복이며 면역의 재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수십 년간 환자들을 보며 효과를 본 불면증의 원인과 실천 가능한 치료법 5가지, 그리고 수면을 돕는 일상 습관 5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카페인 섭취 제한 잠의 질을 바꾸는 첫걸음. 불면증을 겪는 많은 분들이 나는 커피 마셔도 잠 잘 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카페인의 영향은 단순히 잠이 오는지 여부에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는 잠이 들어도 깊은 수면 단계에 진입하지 못해 몸과 뇌가 제대로 회복되지 않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고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에 졸리며 감정 기복이 심해지는 것이죠. 카페인은 뇌 속 아데노신 수용체를 차단합니다. 아데노신은 졸음을 유도하는 물질인데 카페인이 이것을 막아버리면 뇌는 피곤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피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 누적되어 더 큰 피로로 돌아옵니다. 제가 진료했던 60대 여성 환자분은 하루에 커피를 2~3잔, 특히 저녁 식사 후에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마시는데 밤에 잠이 안 와요. 라고 하셨죠. 제가 오후 2시 이후 커피를 끊고 초콜릿이나 홍차도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엔 큰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밤에 덜 뒤척이고 새벽에 깨는 일이 줄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특히 기억하셔야 할 건 카페인의 반감기입니다. 한번 섭취한 카페인의 절반은 5시간에서 6시간이 지나야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즉, 오후 4시에 마신 커피가 밤 10시에도 뇌를 자극하고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커피는 물론이고 녹차, 홍차, 콜라, 에너지 음료, 심지어 다크 초콜릿에도 상당량이 들어 있습니다. 무카페인 커피 디카페도 완전히 카페인이 없는 게 아니라는 점도 주의하세요. 카페인을 줄이는 팁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커피가 꼭 필요하다면 하루 한 잔, 오전 중으로 마시고 오후부터는 카페인 없는 허브차나 따뜻한 보리차, 꿀물로 대체해 보세요.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이 중요하며 처음 23일은 피로감이 몰려올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오히려 자연스러운 졸림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는 88세인 지금도 오전에 녹차 한 잔 정도 외에는 카페인을 거의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덕분에 밤이 되면 자연스럽게 졸리고 깊은 잠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카페인을 줄이는 것, 사소해 보이지만 수면의 질을 결정짓는 강력한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스마트폰 사용 줄이기. 수면을 방해하는 빛과 정보 자극. 잠들기 전 우리는 대부분 무심코 스마트폰을 봅니다. 뉴스를 확인하고 영상을 보고 SNS를 스크롤하다 보면 어느새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 있죠. 하지만 이 습관이 수면의 가장 큰 방해 요소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 청색 광는 눈으로 들어와 뇌를 각성시키고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유도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합니다. 즉, 몸은 피곤한데 뇌는 여전히 낮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잠이 드는 시간이 지연되고 잠이 들어도 얕은 수면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번은 50대 남성 환자분이 매일 밤 12시에 겨우 잠들고 자꾸 새벽에 깨서 피곤하다고 하셨어요. 생활을 들어보니 자기 전 유튜브로 뉴스를 보거나 주식 관련 영상을 끝까지 본다고 하셨죠.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모든 화면을 끄셔야 합니다. 처음엔 심심하다고 하셨지만 일주일 만에 밤 11시에 자연스럽게 졸리고 새벽에 안 깨요. 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나이 들수록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 분비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빛 자극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즉, 노년기일수록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 TV, 노트북 화면 모두 같은 원리로 작용합니다.
문제는 단지 빛만이 아닙니다. 뉴스, 메신저, 유튜브 영상 등 정보 과잉이 뇌를 흥분시키고 긴장을 풀지 못하게 만듭니다. 뇌는 자야 할 시간이 아니라 생각해야 할 시간이라고 착각하게 되죠. 해결 방법은 간단하지만 실천은 의지가 필요합니다. 잠들기 1시간 전 스마트폰을 끄고 조용한 음악이나 종이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혹은 간단한 스트레칭, 명상, 따뜻한 물 한 잔도 뇌의 긴장을 풀어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는 더 이상 자극을 주지 않는 것, 그것이 핵심입니다. 저 손명주도 밤 9시 이후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합니다. 대신 조용히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그 덕분에 수면의 질이 유지되고 새벽에 한 번도 깨지 않고 푹 잘 수 있었죠. 불면증은 병이 아닙니다. 우리 삶 속 습관이 만든 결과입니다. 스마트폰, 오늘 밤부터 1시간만 덜 보세요. 당신의 수면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3. 일정한 수면 시간 유지. 뇌가 기억하는 수면 리듬. 잠은 얼마나 오래 자느냐보다 언제 자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수면에는 생체 리듬, 즉 서카디안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리듬은 뇌 속 시계가 빛과 어둠, 활동과 휴식을 감지해 멜라토닌 분비를 조절하며 형성됩니다. 하지만 자는 시간이 들쭉날쭉하면 뇌는 언제 멜라토닌을 분비해야 할지 혼란에 빠지고 그 결과로 불면, 낮 졸림, 아침 무기력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평일엔 밤 10시에 자다가도 주말에는 새벽 12시까지 TV를 보고 늦게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월요일이 되면 다시 새벽 4시에 깨어나고 낮에는 늘 졸리다고 하셨어요. 제가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습관을 권유했더니 2주 후에 피곤이 사라졌고 아침에 훨씬 개운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뇌는 규칙성을 좋아합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자고 비슷한 시간에 일어나면 뇌가 수면 신호를 정확히 기억하게 되죠. 그렇다면 언제 자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밤 10시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과 면역세포가 가장 활발하게 작용하는 시간대입니다. 이때 깊은 수면에 도달해야 몸과 뇌가 진짜 회복됩니다. 자기 전엔 자극을 피하고 규칙적인 패턴을 위해선 주말에도 늦잠을 자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낮잠은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되지만 20분 이내로 제한해야 밤잠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88세인 저도 60년 넘게 밤 10시 30분에 잠자리에 들고 아침 6시에 기상하는 생활을 지켜왔습니다. 그 덕분인지 지금도 새벽에 눈을 뜨면 머리가 맑고 낮에도 졸음이 없습니다. 수면은 리듬입니다. 이 리듬은 약이 아니라 매일의 규칙적인 생활로 만들어집니다. 잠드는 시간이 일정해지면 뇌는 자연스럽게 수면 스위치를 켜게 됩니다. 오늘 밤부터 같은 시간에 누워보세요. 며칠만 지나도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4. 알코올 피하기. 깊은 수면을 방해하는 유혹. 잠 안 올 때는 술 한 잔이 최고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술을 마시면 몸이 이완되고 졸음이 몰려오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 잠은 깊은 수면이 아니라 얕은 수면에 머무르는 가짜 수면입니다. 술은 처음엔 진정작용을 하지만 수면 후반부에 각성 효과를 일으킵니다. 밤중에 자꾸 깨고 뒤척이고 이불을 걷어차고 악몽을 꾸는 일들이 흔해집니다. 또한 알코올은 이뇨작용을 유도해 밤에 화장실을 더 자주 가게 만들고 이는 다시 수면의 연속성을 깨뜨리는 악순환이 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70대 남성 환자분은 매일 저녁 식사 후 숙면을 위해 막걸리 한 컵씩 드셨습니다. 그런데도 새벽 3, 4시에 늘 깨고 다시 잠들기 힘들다고 하셨어요. 제가 잠을 유도하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드렸고 술 대신 따뜻한 보리차 한 잔, 간단한 복식 호흡을 실천하셨습니다. 3주 후 새벽 각성 횟수가 줄고 전반적인 피로감도 사라졌다고 하셨죠. 특히 노년기에는 간 기능과 대사 속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을 때보다 술의 영향이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저녁에 마신 술이 밤새 뇌에 작용하면서 수면의 질을 해치는 겁니다. 또한 알코올은 수면 무호흡증을 악화시킬 수 있고 수면 중 산소 포화도를 떨어뜨려 뇌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술을 끊으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잠을 위한 음주는 절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오히려 따뜻한 허브차 캐모마일, 레몬밤 등 한 잔이 몸과 마음을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저 손명주도 젊은 시절엔 가끔 소주 한 잔을 마셨지만 지금은 수면을 위해서라면 알코올보다 생활 습관이 훨씬 중요하다는 걸 확신합니다. 혹시 오늘도 잠 안 올까봐 한 잔 해야지 하고 계신가요? 그 한 잔이 당신의 밤을 더 피곤하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잠을 부르는 건 술이 아니라 규칙적인 리듬과 맑은 뇌입니다. 5. 잠자리 환경 조성. 수면을 부르는 공간 만들기. 수면은 단순히 몸을 눕힌다고 시작되지 않습니다. 뇌가 지금은 자야 할 시간이라는 신호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먼저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방이 덥거나 소음이 잦으면 잠이 들어도 자꾸 깨게 됩니다. 이처럼 수면의 질은 공간의 질에 따라 좌우됩니다. 한 60대 여성 환자분은 늘 새벽 3시에 깼고 침실에 들어가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어요. 진료 중에 TV를 틀어놓고 주무세요? 라고 묻자 그래야 잠이 와요.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TV 불빛과 소음이 오히려 뇌의 깊은 수면 단계를 방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TV를 끄고 조명을 따뜻한 노란색으로 바꾸고 이불은 땀 배출이 잘 되는 면 소재로 바꾼 후 그분은 한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수면의 최적인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습도는 40에서 60%, 조명은 최대한 어둡게 유지하세요. 침실엔 스마트폰, TV, 컴퓨터 등 전자기기는 되도록 두지 마시고 침대 위는 자는 용도로만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매일 자기 전 책상에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전자기기 전원을 모두 끄고 조용한 클래식 음악을 살짝 틀어놓습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하나가 뇌에게 이제 자도 좋다는 신호를 줍니다. 6. 아침 햇빛 쬐기. 수면 시계 다시 맞추는 방법.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아침 햇빛을 1015분 쬐는 것입니다. 햇빛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를 리셋해 주는 역할을 하며 멜라토닌 분비 주기를 정상으로 되돌려줍니다. 한 50대 직장인 환자분은 밤엔 잠이 안 오고 아침엔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다고 호소했는데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실내에서만 생활하고 햇빛을 거의 보지 않으셨더라고요. 제가 아침에 커튼을 열고 햇빛을 직접 얼굴에 받아보세요 라고 권했더니 일주일 만에 아침이 가뿐해지고 밤에 잠이 쉽게 와요 라고 하셨습니다. 햇빛은 비타민 D 생성뿐 아니라 수면 리듬 회복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기상 후 1시간 이내 가능하면 야외에서 햇빛을 얼굴과 눈에 직접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창문 너머보다 직접 노출이 효과적이며 안경은 벗고 받아야 뇌까지 전달됩니다. 저는 매일 아침 차를 마시며 베란다에서 햇빛 10분 받기를 20년 넘게 실천 중입니다. 이 짧은 시간이 하루 전체의 리듬을 결정합니다. 7. 가벼운 운동. 수면에 보약이 되는 움직임. 운동은 수면에 아주 좋은 영향을 줍니다. 단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각성 상태를 유발할 수 있어 저녁보다는 오후 시간대에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70대 남성 환자분은 밤마다 뒤척이며 잠을 잘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운동은 아예 하지 않으시고 낮엔 주로 소파에 앉아 계셨죠. 제가 걷기를 권하자 처음엔 힘들다고 하셨지만 하루 20분씩만 산책을 시작하셨습니다. 2주 후 요즘은 누우면 바로 잠이 든다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운동은 체온을 올리고 그 후 떨어질 때 멜라토닌 분비를 유도해 졸음을 유발합니다.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 몸에 무리가 없는 운동이면 충분합니다. 단 잠들기 2시간 전 이후에는 운동을 피해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운동하면 오히려 각성 효과가 커서 숙면을 방해합니다.
저도 지금까지 하루 한 번은 반드시 걷기나 계단 오르기 운동을 합니다. 움직임이 없으면 몸도 마음도 무거워지고 잠도 무거워집니다. 8. 생각 멈추기 훈련. 침대 위 걱정 멈추기. 잠자리에 누워서 내일 뭐하지 이 말 괜히 했나? 같은 생각으로 뒤척이진 않으시나요? 불면의 70% 이상은 생각 과잉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뇌는 침대에 누워도 멈추지 않고 문제를 풀고 걱정하고 예측하려 합니다. 그 습관이 쌓이면 침대는 뇌에게 생각하는 곳으로 인식되고 결국 침대에만 누우면 잠이 안 오는 조건 형성이 되는 겁니다. 한 50대 여성 환자분은 자는 게 아니라 싸우는 것 같아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간단한 복식 호흡과 4-7-8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숨을 4초간 들이쉬고 7초간 멈췄다가 8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방법이죠. 한 달 후 요즘은 누우면 생각보다 먼저 잠이 와요 라며 감사하셨습니다. 수면 전에는 생각을 줄이는 습관 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트에 미리 걱정거리나 일정 정리를 해두고 침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단순해 보이지만 큰 효과가 있습니다. 9. 침대는 수면용 뇌에게 신호를 주는 공간 관리. 침대는 오직 자는 곳으로만 인식되어야 합니다. TV 시청, 스마트폰 사용, 간식 먹기 등을 침대에서 하면 뇌는 침대를 휴식이 아닌 각성의 공간으로 기억합니다. 60대 남성 환자분은 밤에 침대에서 핸드폰을 보다 보면 잠이 안 오고 오히려 앉아서 졸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침대는 잠만 자는 곳으로 만들어야 뇌가 잠들 준비를 한다고 강조드렸고 TV는 거실로, 핸드폰은 침실 밖으로 옮기시고 나서 잠이 들기 쉬워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 원칙은 간단합니다. 침대에서 자지 않을 땐 일어나라. 30분 이상 누워도 잠이 안 오면 일어나서 책을 읽거나 음악을 들으세요. 졸음이 오면 다시 누우세요. 그래야 뇌가 침대 수면으로 학습합니다. 10. 전문가 상담. 불면이 길어질 땐 혼자 참지 마세요. 생활 습관을 고쳐도 불면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받으셔야 합니다. 간혹 불면은 수면 무호흡증, 우울증, 약물 부작용, 폐경기 호르몬 변화 등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50대 남성 환자분은 생활 다 바꿔도 잠이 안 온다고 하셨는데 검사해보니 심한 수면 무호흡증이 원인이었습니다. 기계 치료를 병행하고 생활 습관도 유지하면서 몇 달 만에 정상 수면을 회복하셨죠. 88세인 저도 가끔 깊이 잠들지 못할 땐 제 몸의 변화를 점검합니다. 혼자 고민만 하지 마세요. 불면은 병이 될 수도 있고 이미 병이 만들어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건강 지혜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작은 습관이 큰 건강을 만든다는 것 오늘 꼭 기억해 주세요. 실천하는 노후 지혜에서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하고 지혜로운 삶을 위한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실천이 당신의 건강을 바꿉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